시간은요. 7급 공무원, 서울시 국가직, 지방직, 최근 기출문제 위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공무원이요. 7급 이제 100일 정도 남았죠? 자, 이제는 문제풀이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쇼터디에서 20문제씩 한 4세트씩만 꾸준하게 풀어보세요. 뭐 40문제니까 40문제로 2세트로 하는 게 좋겠네요. 그죠? 전범위를 전범위 문제 매일매일 40문제씩 2세트씩만 풀어보시면은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많이 합격했어요. 공무원 시험 기출문제만 외워가지고. 자, 판례 입장 7급 공무원이요. 옳은 것을 골라라. 자, 공무원 연금 법령상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우선 급여 지급을 신청하여 공무원 연금 공단이 이를 거부하거나 일부 금액만 인정하는 급여 지급 결정을 하는 경우, 자, 결정을 대상으로 항고 소송을 제기하는 등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아야만 한다. 맞죠? 그래서 공무원 연금 법령상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자가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공무원 연금 공단을 상대로 당사자 소송으로서 권리의 확인이나 급여의 지급 소구할 수는 없죠. 즉, 그 결정을 대상으로 항고 소송을 제기하는 등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아야만 합니다. 그 구체적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자, 공무원 연금 공단을 상대로 한 당사자 소송, 그 권리의 확인이나 급여의 지급을 소구하는 것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자, 판례 입장이죠. 자, 대법원 2017년 판례고요. 나머지 지문이 틀렸네요. 이제 행정청이 공무원에게 국가공무원 법령상 연가보상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 공무원 연가보상비 청구권을 제한하는 행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자, 행정청이 공무원에게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만으로, 자, 공무원의 연가보상비 청구권 등 법률상 지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행정청의 연가보상비 지급하지 않는 행위, 부지급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아니다. 처분이 아니다. 자, 법관이 이미 수령한 명예퇴직수당액이 구법관 및 법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에 의해서 정한 정당한 명예퇴직수당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면서 차액 지급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 법원 행정처장이 행한 거부의 의사표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죠. 이거는, 자, 행정처분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당사자 소송에 해당합니다. 이 3번 같은 경우 법원 행정처장이 행한 거부의 의사표시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당사자 소송에 해당하고, 그 법률관계 당사자인 국가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죠. 자, 4번 도시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 계획안에 대해서 조합총회 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은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 고시가 있은 이후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 허용되어야 한다가 아니죠.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 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 계획안에 대한 조합총회 결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 이거는, 자, 당사자 소송에 해당합니다. 다만 관리처분 계획에 대하여 행정청의 인가 고시가 있게 되면 항고소송 방법으로 관리처분 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여야 하지, 별도로 그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한 총회 결의, 그죠? 총회 결의 효력 부분만 따로 떼어내서 효력 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를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고 있죠. 조합총회 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 자, 그거는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러한 총회 결의 부분만을 따로 떼내어 효력 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 제기하는 것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자, 기억하셔야 되고, 자, 취소 소송 판결 효력이요.
옳지 않은 거. 자, 거부 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종전 처분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 처분 못할 거 없죠. 네.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 처분 못할 이유 없다. 2번이요. 취소 판결의 기판력과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과 판결 이유 중에 설치된 개개의 위법 사유에까지 미친다. 이거 어디 틀렸습니까? 기판력은 해당 사항 없죠. 기속력이 자 판결 이유 중에 설치된 개개의 위법 사유에만 미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그 조금 정리해야 될 게 바로 기판력과 이제 기속력 요 차이에 대해서 여러분 좀 개념 정리하고 있어야겠죠? 기판력의 개념은 어떻게 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다른 법원에서 자 그 확정 판결에 반하거나 확정 판결이 일단 내려져야 돼요. 그러면 다른 법원에서 그 확정 판결에 반하거나 모순되는 판결을 재차 내릴 수 없는 것이죠. 즉 기판력의 정확한 개념은 자 소송 사건에 관한 재판이 확정이 되면 재판을 한 법원은 물론 다른 법원도 다시 그것과 어긋나는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겁니다. 당사자도 그것과 반대되는 주장할 수 없게 하는 효력이 기판력이에요. 반면에 기속력은요. 법원이나 개념 정리 잘해야 되죠? 비교 잘 하셔야 됩니다. 법원이나 행정기관이 자기가 한 재판이나 처분에 스스로 구속되는 거죠. 그래서 자유롭게 취소, 변경할 수 없는 효력을 기속력이라고 합니다. 속박한다는 거죠. 법원이나 행정기관이 자기가 한 재판이나 처분에 스스로 구속된다. 그래서 자유롭게 취소, 변경할 수 없는 효력을 말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자, 어떤 법원에서 국가는 갑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때 기판력에 대한 측면과 기속력에 대한 측면을 나누어서 한번 살펴볼게요. 국가는 갑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확정된 경우 기판력 측면은요. 자, 이렇게 내려졌으니 확정 판결 내려졌으니 다른 법원에서 그 확정 판결에 반하거나 모순되는 판결을 재차 내릴 수 없다는 것이죠. 를 의미하고요. 기속력 측면에서는 자 국가가 그 판결을 받고서도 1천만 원을 안 주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죠? 기속력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판력 측면과 기속력 측면으로 나눠서 살펴봐야 됩니다. 이걸로 가끔 이게 어느 정도 공부를 해도 기판력과 기속력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하지 않고 약간 혼재해서 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기판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 기판력은 이미 법원이 판결한 재판을 다시 번복할 수 없다라는 뜻이고요. 결론적으로 해서 이 기판력은 단순한 판결에 대한 것이 아니라 확정된 판결, 즉 확정 판결에 대한 것이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법원의 판결이 확정이 되어야 비로소 기판력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즉 확정된 판결만이 기판력을 갖는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리고요, 여러분 또 약간 생각해 볼 부분이 지방법원, 고등법원에서 받은 판결로 항소기간 내에 불복하거나 항소법원이 그 항소에 의해서 판결을 뒤집는 것이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거는 3심제이기 때문에 지방법원, 고등법원에서 받은 판결로 항소기간 내에 불복하는 것이나 항소법원이 그 항소에 의해서 판결을 뒤집는 것은 당연히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겠죠. 이 개념의 차이를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은근히 이거 어이구 죄송합니다. 다른 메모장이 펴졌네요. 뭡니까?
잘 모릅니다. 이거 은근히. 그죠? 이 부분 잘 기억하시고 제가 이 부분은 따로 공유 노트에 저장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의 확정 판결이 있음에도 행정청이 아무런 제재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뿐만 아니라 재처분을 하였더라도 그 재처분이 취소 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경우 간접 강제의 대상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지문은 다 맞죠? 4번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공무원 징계. 여러분 한번 볼게요.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거. 옳지 않은 거죠. 자,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 징계 처분과는 별개 처분. 맞죠?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요. 정직 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어디가 틀렸죠? 보수의 3분의 1을 감하는 게 아니라 보수의 3분의 2를 감합니다. 그래서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맞고, 정직 처분을 받은 사람은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나, 보유합니다.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죠.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삭감합니다. 2번 틀렸고요. 지방 공무원이 공금 횡령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하고 징계 해임을 당한 자는 3년간 지방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습니다. 판단 여지와 재량을 구별하는 입장에서 재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재량은 법률 효과에서 인정된다. 그렇죠. 재량의 존재 여부가 법 해석으로 도출되기도 하고요. 3번 재량 행위 법 효과를 제한하는 부관을 붙일 수 없다가 아니죠. 법 효과를 제한하는 부관, 그죠? 붙일 수 있습니다. 재량 행위에는 부관 붙일 수 있어요. 재량 행위와 기속 행위의 구분은 법규의 규정 양식에 따라 개별적 판단해야 되고요. 오케이. 행정 계획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거 골라라 그랬습니다. 도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은 일반 국민에 대해서 직접적인 구속력이 인정되진 않지만 도시의 장기적 개발 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는 도시계획 입안의 지침이 되기에 행정청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죠? 자, 이거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판례죠.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기본적인 그 공간 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그래서 그 계획이 도시계획 위반의 지침이 되는 것에 불과하다. 그죠?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요거 반대로 봤죠?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장기적인 개발 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는 도시계획 위반의 지침이 되는 장기적 종합적인 개발 계획이다. 그죠? 행정청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다고 봅니다. 자, 나머지는 한번 쭉 읽어보세요. 4번 같은 질문 중요하죠?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 결정함에 있어서 행정계획에 관련된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간은 물론이고 공익상호 간의 사익상호 간에도 정당하게 비교 교량하여야 한다. 예, 맞습니다. 자, 공익과 사익 사이 물론이고 공익상호간과 사익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 교량해야 한다는 제한이 인정됩니다. 판례 입장이죠. 자, 개인정보보호법 설명 중 틀린 거, 옳은 거. 1번 개인정보 처리자는 법령에서 민간정보의 처리를 요구 또는 허용하는 경우에도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민간정보 처리할 수 없다가 아니죠. 자, 개인정보 처리자는요, 법령에서 민간정보 처리를 요구하거나 또는 허용하는 경우에는 자, 정보 주체의 동의를 와는 상관없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그죠? 관계없이 민간정보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2번 개인정보 처리자가 이 법에 따라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최소 필요성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있죠. 정보 주체에게 있다. 이게 틀렸네요. 3번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분쟁 당사자가 수락하는 경우 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너무 중요합니다. 3번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공공기관장이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는 경우 개인정보 파일의 명칭이나 운용 목적, 처리 방법, 보유기간 등을 네, 등록하여야 한다? 예, 요건 맞는 지문이에요. 자, 신뢰보호 원칙 여러분 옳지 않은 거. 신뢰보호 원칙. 아, 근데 잠깐만요. 아까 제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아니라 지금은 이게 명칭이 개칭됐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 미래창조과학부였다가 그죠? 문재인 정부 때 폐지됐습니다. 네, 그죠? 이 부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아니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자 미래창조과학부는 폐지되고 다시 아, 그 무슨 분야 과학기술 자 정보통신부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됐죠? 아무튼 요거에 대해서 아픈 또 그게 있잖아요. 박근혜 그 최순실 게이트 터지면서 그죠? 박근혜의 잔재로 봤죠. 미래창조과학부는. 그래서 2017년도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죠? 자, 그건 참고고요. 자, 7번 신뢰보호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신뢰보호 원칙과 행정의 법률 적합성 원칙이 충돌한다면 국민 보호를 위해 원칙적으로 신뢰보호 원칙이 우선한다가 아니죠. 네. 이 부분이 어디가 틀렸냐면요. 신뢰보호 원칙, 뭐 행정의 법률 적합성 원칙. 각각의 원칙은 자 법치주의의 핵심 요소라고 핵심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요. 법률이라는 공익과 신뢰라는 개인 사익을 비교 형량에서 구체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즉 적법 상태의 실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 인해서 침해되는 개인의 손해를 비교해서 공익의 침해가 더 크다면 개인의 신뢰 이익은 자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 지문 좀 애매했지만 틀린 지문입니다. 1번 틀린 지문.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는 당사자의 사실 은폐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당사자는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다. 네, 맞습니다. 사실 은폐 등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 이때는 당사자는 그 처분에 의한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고 취소 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행정청이 예를 들어서 그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는 없고 행정청이 고려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 그래서 2번 질문 맞는 질문이고요. 면허세의 근거법령이 제정되어 폐지될 때까지 4년 동안 과세관청이 면허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장기간 그죠? 수출 확대라는 공익상 필요에서 한 건의 부과한 일이 없었다면 비과세 관행이 이루어졌다고 봐도 무방하다. 네, 3번 질문 맞는 질문이에요. 면허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자 비과세 상태가 지속되었다면요. 비과세 관행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판례 입장. 판례 질문 그대로고요.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어떤 처분을 하겠다고 공적인 의사표명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언제까지 처분의 발령을 신청하도록 유효기간을 뒀다면 그 기간 내에 상대방의 신청이 없었다면 그 공적인 의사표명은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실효됩니다. 예, 맞죠? 별다른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실효된다. 예, 옳은 지문.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거. 자,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하여는 사정 판결이 무효인 행정에 대해서 사정 판결이 인정되지 않죠. 예, 맞고요.
그 다음 옳지 않은 거 고르라 했죠? 행정이 흠이 있는 경우, 당연 모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될 때까지 효력을 지속한다. 예. 형성적 행정행위는 명령적 행정행위와 함께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속하며, 자, 특허인가 대리가 속하고요. 4번 보겠습니다. 4번. 확인은요. 확인은 그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 관계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존부나 정부를 판단하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이며 그 예로는 합격 증서의 발급 및 영수증 교부 등을 들 수 있다. 어디가 틀렸습니까? 뒷부분이 틀렸습니다. 합격 증서 발급 및 영수증 교부는 여러분 뭐예요? 확인이 아니라 여러분 공증이죠, 공증. 자, 준법률적 행정행위에 여러분 개념 이렇게 알아야 되는 게, 자, 확인이 있고요, 공증이 있고요, 통지, 자, 수리, 요 개념 차이 알고 계셔야 되죠? 이거 정리해야 돼요. 일단 확인이 뭡니까? 다툼이 있는, 의문이 들거나 다툼이 있는 사실에 대해서 누가 공적 권위로서 그 존부나 그 정부를 자 확인하는 행위예요. 대표적인 예가 자 여러분 당선인 결정 같은 거, 네, 그 다음에 시험 합격자, 국가시험 합격자 결정 같은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이의신청, 행정쟁송법상의 이의신청, 그 다음에 행정심판 재결 등 이런 것들이 이제 확인입니다. 그 존부나 정부를 확인하는 행위. 반면에 공증이란 여러분 일단 의문이나 다툼이 없어야 돼요. 다툼이 없는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를 공증이라고 해야 돼요. 확인과 달라요. 확인은 의문이나 다툼이 있는 사실이고요. 공증은 의문이나 다툼이 없는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죠? 즉, 그 효과는 공적 증거력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한 이 합격 증서라든가 합격 증명서 발급이라든가 뭐 발명서 발급, 또 영수증 교부 같은 경우요. 영수증 교부. 그 외에 뭐 거민, 증인 등의 날인이라든가 외국인 등록, 토지대장 뭐의 뭐 등재 등 이 정도입니다. 이런 것들이 공증이라고 하는 거죠. 종류가. 그 외에 이제 통지라는 것은 자, 특정 사실 또는 의사를 알리는 행위고요.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그 성질은 통지 행위죠. 그래서 관념의 통지, 뭐 의사의 통지가 나눕니다. 그래서 뭐 토지 세목의 공고라든가 뭐 특허 출원의 공고 이런 거, 그다음에 귀하의 고시 등이요. 그다음에 의사의 통지에 있어서 납세 독촉이라든가 대집행 계고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겠죠. 수리는 뭡니까? 개인의 행정청에 대한 자 행위를 유효한 행위로 받아들이는 행위를 말하는 거죠. 수리. 개인의 행정청에 대한 행위를 자 유효한 행위로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그 성질은 당연히 인식의 표시고요. 예를 들어서 원서나 뭐 신고서, 그다음에 행정심판 청구서, 소장 등의 수리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예를 들 수 있겠죠. 원서나 신고서, 행정심판 청구서라든가 소장 등의 수리 행위. 됐죠? 이거 여러분 준법률 행위로서의 종류와 개념, 그 다음에 종류 등등을 구별해서 여러분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것도 한번 기본서 정리하세요. 자, 2016년 7급 2016년 기출문제요. 조례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법 본문은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란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를 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 위반되는 경우에는 무효이다.
맞죠? 2번이요. 지방의회에 의해서 재의결된 조례안의 일부 규정이 법령에 위반된 이상 다른 규정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그 효력을 모두 부정할 수밖에 없다. 예, 이것도 맞는 지문입니다. 3번. 조례 제정권의 범위를 벗어나서 국가사무를 대상으로 한 무효인 서울특별시 행정권한 위임 조례 규정에 근거해서 위임된 권한에 의해서 구청장이 건설 영업 정지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은 결과적으로 적법한 위임 없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해서 행해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이러한 위법한 조례에 근거한 행정행위는 당연 무효이다. 자, 이게 틀렸죠. 당연 무효사라고 보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왜냐? 여기에서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조례 규칙은 조례가 보다 그 상위 규범이다. 따라서 헌법 제107조 2항의 규칙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이 모두 포함되는 등 이른바 규칙 개념이 경우에 따라 상이하게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위 처분의 위임 과정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없어서 이로 인한 하자는 결국 당연 무효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과 조례에 대해서 경우에 따라서 상이하게 해석된다. 그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처분의 위임 과정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지금 판례가 보고 있죠. 네. 그래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위법한 조례 근거 행정행위는 당연 무효이다. 요게 이렇게 보지 않았어요. 저 3번 지문 잘 기억하고 오셔야 됩니다. 네, 나머지 지문 읽어보시면 되겠죠? 4번 지문 맞는 지문이고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한 문제만 더 볼게요. 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행정청이 처분 절차에 준수하였는지는 취소소송 본안에서 고려할 요소이지. 그쵸? 소송요건 심사 단계에서 고려할 요소는 아닙니다. 맞죠? 1번. 맞아요. 행정청 행위가 항고소송에 되는지 그 판단하는 기준 그리고 어떠한 처분에 법령상 근거가 있는지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처분 절차를 준수하였는지는 소송요건 심사 단계에서 고려할 대상이 아니라 언제? 본안에서 고려할 요소입니다. 본안에서 고려할 요소. 2번. 신청인이 신청에 앞서서 행정청의 허가 업무 담당자에게 한 신청서 내용에 대한 검토 요청은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명시적이고 확정적인 신청 의사로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 맞죠? 신청인이 신청에 앞서 행정청의 허가 업무 담당자에게 신청서의 내용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 것만 가지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시적이고 확정적인 신청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하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 입장. 맞죠? 3번. 병역법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산업기능요원에 대하여 산업기능요원 편입 취소 처분을 할 때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의 사전 통지를 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이 3번 지문 판례 중요한 판례입니다. 그래서 산업기능요원 편입 취소 처분은 행정처분을 할 경우 당연히 행정절차법 21조에서 말하는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고요. 원고들에 대해서 행정절차법상의 처분의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 기회의 부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맞는 지문이죠. 4번. 이게 틀렸나 보죠. 행정청은 행정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청문 통지서가 반송되었거나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청문 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청문 절차를 생략하고 침해적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이거 너무 중요한데 이거 틀리면 안 되죠. 이건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제.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그죠?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이때 청문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데 그러한 의견 청취가 현재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의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뭐 이런 것들 청문 통지서의 반송이라든가 청문 통지 방법에 의해서 판단할 것은 아닙니다. 청문 통지 방법 등에 의하여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당의 행정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문제다.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서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청문일 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한 침해적 행정처분은 뭐하다? 위법합니다. 그렇죠? 침해적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틀렸죠? 네. 너무 중요한 판례고요. 예, 이거는 뭐 씹어 먹어야 되는 판례입니다. 씹어 먹어야 되는 판례. 왜냐하면 이제 행정사 이제 2차 이제 논술 강의도 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맨날 나오는 판례이기 때문에 그대로 적시해야 되는 판례죠. 이거는 객관식에서도 주관식에서도 다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